현황을 좀 점검해 주실까요? 그 문제를 우리가 조금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하진 않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답보 상태가 어떤 문제를 잉태하고 있는지 그 상황이 지속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또 시장 상황이 반드시 탄탄대로 선상에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위험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에 따른 대응도 미리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에서 그렇다는 건데요. 최근에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만약에 글로벌 증시 북병으로 있는 재반 문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럽 문제입니다. 유럽의 정치 문제가 있죠. 네덜란드 총선, 프랑스 대선 문제, 그리고 그리스의 지금 현재 구제금융, 제3차 구제금융 협상이 현재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그 문제 하나만으로도 큰 악재로 작용될 텐데 최근 글로벌 증시는 아예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악재라고 한다면 우리만의 악재는 아니죠. 글로벌 전체 악재입니다. 근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우리 증시만 유독 상대적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주요 증시와 비교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은 작년 11월 초에 있었습니다. 11월 초 이후에 주요 증시 상승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그 사이에 약 14.1%가 상승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가 14.2%, 니케이 지수가 15.2%입니다. 최저점 대비로 봤을 때 거의 20%에 가까운 상승률이고요. 닥스 지수, 독일 지수죠. 14.7%가 상승을 해서 비슷한 정도로 상승을 했고요. FTSE, 영국 지수입니다. 영국 지수는 9.0% 나름대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대만 가꾸원 지수입니다. 12월 달까지는 그 흐름에 잘 동참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금년 들어서 동참하면서 어느새 7.1% 제법 성과를 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가장 전 세계 증시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증시는 상하이 증시입니다. 중국 증시라는 것이죠. 해서 중국 증시에 비교해 보면은 별반 중국 증시 상승률을 현재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2.9%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하지만 그 전에 상승률로 따진다면 상당폭 상승한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 사이에 코스피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종합지수는 약 4.9% 올라왔다는 거고요. 코스닥이 상당히 저조하죠.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작년 11월 초 대비 코스닥 지수는 불과 0.8%, 작년 11월 초와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치까지 따지면 거의 상승한 게 없을 듯합니다. 뭐 그런 정도로 상당히 저조한 그런 상태라는 건데요. 그것도 금년 1개월 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한 1개월 전 1월 13일 이후에 지수 상승률을 따지면 더욱더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코스피는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0.5%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저 코스닥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것이죠. 마이너스 3.6%, 오늘까지 합치면 약 3.7%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대의 처지는 사실은 여타 증시, 선진국 증시뿐만 아니라 대만을 포함한 말레이시아 그리고 호주 같은 아시아권에 있는 그런 나라들의 지수 상승률도 적어도 2% 내지 4% 정도까지는 골고루 미국발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을 했다는 건데요. 그런 우호적인 환경 속에 전혀 덕을 보지 못한 시장이 코스피 시장도 시장이지만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까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까지 현재 우리 증시는 글로벌 증시 중에서는 거의 왕따 수준입니다. 상당히 소외된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유발하는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역시 수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수급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작년 한 해 2월 이후, 1월 달을 제외한 2월 이후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금년 1월까지 포함을 해서 무려 15조 원 정도를 순매수했던 그들입니다. 작년 11월 정도만 잠깐 순매도했을 뿐 계속 매수를 해왔던 그들이 자, 2월 달 들어서는 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전일까지, 어제까지 약 4,96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오늘 1,200억 정도 순매도를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까지 합치면 6천억 원이 넘죠. 이런 매도를 최근 1년 동안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매도로 돌변했다는 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작년 12월 5일부터 이 점을 제가 좀 주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선물 쪽에 12월 5일부터 시작해서 1월 말까지 그들이 순매수한 포지션, 롱 포지션입니다. 지수가 올라가는 쪽에 베팅한 포지션은 한때 최대 5만 계약, 경험적 최대치이므로 그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그 물량이 나올 때 지수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었던 건데요. 그 물량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월달 들어서 전일까지 7,250개, 오늘 2,500계약 정도가 추가가 더 나와서 그 사이 한 10,000계약 정도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선물 매수가 나올 때 그것이 현물로 치환되면 좋겠는데 현물로 치환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어서 수급상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그런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치명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라도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부정적 변수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최근 들어 외국인들의 매수는 지난 1월 달까지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12월 달에는 1조 3천억 정도 순매수했고 금년 1월 달에 1조 5천억 정도 순매수했던 그들이 갑작스럽게 2월 달 들어서 순매도로 돌변했다는 그런 변화가 만들어졌다는 것인데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돼서 외국계 기관들의 시각을 좀 빌릴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얼마 전 나온 얘기죠. 우리나라 현재 경제 상황을 볼 때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내 소속 기관 내지 정부에서도 인하는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서 현재 지금 모건 스탠리가 적어도 2번, 적당하게는 3번 정도 금리를 인하해서 연말쯤 돼서는 지금 현재 1.25%인 기준금리를 0.5% 정도 수준으로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정도로 내려간다면 또 그 사이에 또 미국 금리는 올라갈 테니까 미국 금리와 기준금리죠. 우리 기준금리가 역전됩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현재 미국 시장, 금융시장으로 되고 글로벌 자금이 이탈되는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에 될 우려도 좀 있다는 건데 채권 시장은 이미 역전되어 있는 상태인데 기준금리마저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파장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약간 좀 있는 상태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들 모건 스탠리뿐만이 아니고 외국계 글로벌 IB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까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최근까지 현재 부진했던 일본에 대해서는 현재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오히려 낮추고 있는 상태라는 건데요. 최근에 나온 그들의 우리나라 2017년도 GDP 전망을 보게 되면 상당히 낮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2.3, 노무라 증권 2.0,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250만 원을 제시했던 증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GDP 성장률 전망치는 2.0으로 제시를 했다는 것, 그만큼 낮다는 거고요. 국내 기관 내지 정부에서 제시한 현재 GDP 전망은 2.2 내지 2.5 정도 됩니다. 그들보다는 조금 높다는 거죠. 그들이 즉 외국계 기관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 때문에 일단 매도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강도가 강해지면서 결국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다 하는 그런 골격이 일단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역시 정치적인 불확실성입니다. 국정 공백 상태죠. 아베 총리가 일본에 미국에 건너가 세일즈 외교를 하는 판 우리는 전혀 흉내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재소한 문제도 또 골치 아픈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그 전부터 우리나라 경제 기조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태까지 한 번도 우리나라는 확장적 정책 통화 정책을 펼친 바 없죠. 금리만 낮췄지 자산 매입 방식을 동원하지는 양적 완화 같은 방법을 동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것 여타 주요국들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죠. 예, 그런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 우리나라 경제가 좋은 것도 아닌데 현재 일본이나 영국, 유럽처럼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확장적인 정책 기조가 문제고 더군다나 그나마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상태 하에서 최근 들어서는 재정도 긴축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내수가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다가 부동산 규제까지 들어가죠. 대출 심사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도 또한 그렇고, 자,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 그 후유증이 휘달리고, 특히 실업률이 현재 문제가, 청년 실업률 마찬가지고요.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이고, 또 단기적으로 봐서 이건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글로벌 기관, 특히 UBS 증권에서 현재 제시한 레포트가 문제의 발등으로 작용이 되고 있죠. 반도체는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은 반도체 업황의 최절정기에 이르렀고, 금년 하반기 넘어서는 그 절정기가 현재 식을 것이다라는 전망. 절정 도달에 지나간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 때문에 삼성전자, 특히 하이닉스가 최근에 낙폭이 심화되고 있는 것.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었던 시총 1, 2주가 그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 매물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이 배경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에 상당한 시각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그런 정도로까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수출이 일단 어느 정도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고, 산업 생산이나 또 설비 투자도 조금씩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그건 과거의 일반적인 관점은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구조적으로 공급과 관련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조정은 매수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현재 상황을 일단 현실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판단이 됩니다.